안녕하세요. 로엔니스 임성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류분과 부동산의 관련성에 대해서 대화 나눌 건데요. 저와 함께 대화 나누실 김도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이 유류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요하거든. 네, 이 부동산일 텐데요. 그렇죠. 현재 이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유류분에 있어서도 가장 또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생전에 돌아가신 망인께서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유류분 청구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갈 경우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째로 생전에 망인이 그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예전에 이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당시 10억이었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현재 추세로 보면은 10년 후에 이제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동산이 3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는 40억이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액이 달라지고요. 그 부동산 가액이 달라지면 유류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고요. 뭐 이후에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급등한 시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물어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물론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잡는 게 좋겠지만 판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 재산의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 즉 망인이 돌아가신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린 부분에서는 그 30억,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인 30억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10년 전 증여를 했는데 이 10년 지나 피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계속 망인이 보유를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 부동산은 상속 재산으로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이제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속 개시시로 잡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다면 혹시 보통 과거에는 장남들이 많이 재산을 받았잖아요. 네. 이 장남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분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처분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 부동산을 뭐 어떤 가격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0억이 안 되는 금액의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30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무조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제 받든 상관없이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이제 가액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특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본인의 노력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엄청나게 상승시켰다. 뭐 판례에 따르면 지목을 원래 전 답이었는데 잡종지로 바꾸어서 이 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치 상승분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가치 상승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쉽지 않죠.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다뤘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롭고 들을 때마다 너무 복잡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만 이야기를 해도 이 뭐 시가를 어떻게 가액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예외적 사유들이 생기는데요.
다른 이제 뭐 금전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산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유류분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유류분에 있어서 기본이 어쨌든 저희가 상속 개시 시가 기준이다. 라고 저희가 많이 대화 나누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거 아까 말씀해주신 사실심 변론 종결시 역시 또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은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시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뭐 부동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시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생전에 금전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해서 상속 개시시가 기준이 되는데, 이 유류분,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물 반환이라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만큼은 유류분으로 가져오게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액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그걸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쨌든 지분을 받아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그 자녀와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유물을 분할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자녀가 증여를 받은 이후에 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든지 하면은 이제 지분으로 받아왔을 때 이 나중에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한, 즉 돈으로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시가 아니라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 그 재판이 종결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이 되고, 그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 반환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 지분이란 표현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지분을 따질 수 있는지. 예, 오늘은 유류분과 뗄래 뗄 수 없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노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